네, 이번 시간은 유니티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 보니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에 대한 것들, 유니티 라이트 매핑에 대한 거는 2015년도에 한번 제가 그때부터 세션을 만들고 작년에 한번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미 제가 도쿄하고 싱가포르에서 세션을 했기 때문에 영문판은 제 블로그에 이미 올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그 작년에 발표한 자료는 한 170페이지 정도 되고, 이 싱가포르가 도쿄에서 했던 것들은 한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실제 내용 중에서 오늘 주제가 인더스트리얼 서밋이기 때문에 게임 쪽이 아닌 빅게임 쪽의 내용을 주로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LOD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게임 쪽에서 특히 관심 가질 분들을 제가 좀 빼고 기능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추려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트 매핑이 무엇인가, 혹은 또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겁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근본에 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최근에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 대세가 되는데 굳이 이 라이트 매핑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이 클 겁니다. 라이트 매핑이라는 방법이 대두되고 사용되게 된 이유도 이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 AR 그리고 VR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적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 하드웨어적으로도 제한이 많기 때문에 당장은 없어지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특히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이 GI를 좀 더 훨씬 더 그 퀄리티 괜찮게 표현하려면은 아무래도 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라든지 혹은 포스트 프로세싱에 의한 표현들에서는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상 쪽에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기보다는 혹은 이 라이트맵 쪽에 훨씬 더 비중을 두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간접광에 대한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라이트맵 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맵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기 전에 가장 오래된 방식은 이 버텍스 컬러 라이팅이라고 해서 그냥 버텍스 컬러에 컬러를 입힌 다음에 이걸 라이트맵처럼 사용하는 방법이 이 전통적인 방법이긴 해요. 지금도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제한되는, 특히 모바일 그리고 AR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권장되는 방법이고, 이 플레이스테이션 2 때만 하더라도 콘솔에서도 이 버텍스 연산 쪽에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버텍스를 좀 더 쓰고 이 버텍스 컬러를 이용해서 라이트맵을 대신 사용하게 했습니다. 세션 전에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이 세션이 뭐 하는 세션입니까? 라고. 그래서 이거 라이트맵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거 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라이트맵이라고 하는 걸 이 도식으로 표현하면은 라이트맵 UV에다가 이 베이크된 라이트맵 텍스처를 더 씌워서 그리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라이트를 구워 놓은 거를 합쳐서 표현을 하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워크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략적인 이 플랫폼, 어떤 플랫폼에 우리 프로젝트를 할 거냐, AR이 됐든 VR이 됐든 혹은 게임이 됐든 뭐 애니메이션이 되었든 간에 어떤 플랫폼으로 할 거냐, 그리고 에셋을 만들고 라이팅 플랜을 세우고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충 체크하고 다시 굽고, 안 되면 컨펌 받고 아니야 이러면 다시 또 굽고 반복이겠죠. 그리고 컨펌 나면은 이제 수정하고 조금 다듬고, 이런 방식들을 하게 될 건데, 라이트맵에 대한 역사는 유니티는 그 유니티 3와 4 때는 비스트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유니티 5 때 오면서 인라이트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참 애증의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유니티 2017 버전부터 유니티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가 들어왔고요. 현재 지금 GPU 버전까지 같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맵을 알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세 가지만 알게 되면은 라이트맵을 구울 때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분들이 어떤 수치를 어떤 값을 넣어서 베이크를 하는 게 가장 좋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 값은 환경과 플랫폼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 수치에 정답은 없어요. 샘플링 100개를 하는 게 잘 나온다, 200개를 하는 게 잘 나온다, 바운스는 2번 하는 게 좋다, 이거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첫 번째, 라이트에서 그 오브젝트 표면에 도달하는 빛,
이걸 우리는 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반사되어서 이 주변에 영향을 주는 빛, 이걸 우리는 간접광 혹은 인다이렉트 라이트라고 하고요. 이 반사되는 횟수를 바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체 자체에서 빛을 내는 에미시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유니티의 라이팅 옵션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유니티는 현재 믹스드 라이팅이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고 총 3가지 모드를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베이크 모드와 믹스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게 지금 SRP, 즉 유니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렌더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LW나 HDRP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레거시는 이 3가지 모드를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LWRP는 이 섀도우 마스크라는 걸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HDRP는 이 서브트랙티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드가 뭔지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서브트랙티브입니다. 라이트 맵을 생각을 할 때 눈에 보여지는 결과 그대로 다 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이 믹스드 베이크드의 서브트랙트 모드고요. 이게 넌 믹스드 베이크드, 즉 라이트에서 그냥 베이크로 구웠을 때와 서브트랙티브로 구웠을 때입니다. 둘 다 뭐가 다르냐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다이나믹 오브젝트, 즉 캐릭터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고 할 때 이 하나의 디렉셔널 라이트에 대해서는 베이크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섀도우를 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트랙티브 모드에서는 이 그림자의 광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세기를 이 라이트 옵션에서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브트랙티브가 아닌 그냥 베이크드로 설정했을 때는 작동하지 않고요. 장점은 일단 추가적인 성능 제한 없이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무조건 다 구워버리니까 아무런 것도 할 것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단점은 이 리얼타임 라이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베이크된 이 그림자 위에 캐릭터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LWRP와 지금에서는 이 씬당 16개 그리고 오브젝트 하나당 4개까지의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SRP를 수정하시게 되면은 더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 LW에서는 이렇게 제한을 주고 있는데 베이크에서는 이러한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레거시, 즉 그 유니티 이전의 렌더 파이프라인에서는 소프트 섀도우와 이 하드 섀도우의 차이 없이 그냥 똑같이 구워졌어요. 하지만 LWRP에서는 이 섀도우 감쇄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와 이 하드 섀도우에 따른 이 섀도우 결과가 다르게 베이크가 됩니다. 또한 이 섀도우 이 레디우스, 즉 이 끝이 얼마만큼 흐려지느냐에 대한 옵션들은 레거시와 이 LW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세세한 옵션들이 무언가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표현에 대해서 이러한 옵션들을 조정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다이렉트 멀티플라이 옵션에 따라서 간접광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LW 쪽이 지금 좀 더 근사치에 맞게 잘 표현되고 있고요.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모드라는 것은 이 서브트랙티브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직접광, 그러니까 다이렉트 라이트든 인다이렉트 라이트든 그림자든 모든 걸 다 구워버린다고 했을 때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광원에서 도달하는 거는 다이렉트 라이트고 여기서부터 이 반사된 이후에 주변에 영향을 주는 이 인다이렉트 라이트는 이 간접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서브트랙티브에서 말하는 이 다이렉트 라이트를 빼버린 값들만 굽는 거를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즉 간접광만을 구워버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점은 이 실제 이 리얼타임으로 했을 때 이런 안부 쪽에서 완전히 묻히는 것들을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로 구웠을 때는 훨씬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를 다 껐을 때, 동적 라이트를 모두 껐을 때는 이 맨 오른쪽과 같이 간접광만 베이크된 결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 포인트 라이트들을 제거를 했을 때는 디렉셔널 라이트만 남겼을 때는 역시 이 주광원에 의한 그림자는 캐스팅 되지만은 간접광은 이 결과만 이 미세하게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 SSAO, 즉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적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번 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 포스트 프로세싱에 의한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의 표현은 첫 번째 인다이렉트 라이팅의 광원에 의한 결과는 반영이 되지 않고 안부 사이에 대한 것들만 반영을 합니다. 물론 SSAO나 HBAO 플러스나 뭐 VXAO에 따라서 조금 결과는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아닌 이런 그 애니메이션 부분들에서 특히 이 국내에서 많이 제작되고 있는 애니메이션들에서는 이 인다이렉트 디퓨즈 리플렉션, 간접광에 의한 반사 색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포스트 프로세싱 적용해서 그런 퀄리티를 내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HDRPI의 경우에는 똑같이 결과가 나오지만은 이 간접광에서 앰비언트 컬러, 즉 안부의 영역에 대한 값들은 유니티에 있는 라이팅을 쓰지 않고 신 세팅에 이 라이팅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서 이 아래쪽에 스태틱 라이팅 스카이라는 부분의 설정에 따라서 앰비언트 컬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GPU와 이 CPU의 이 지금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의 이 차이점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서 오른쪽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이쪽에 얼룩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얼룩들은 미세한 차이기도 하고, 실제 그 오페이크 렌더러, 즉 불투명 렌더러에서는 현재 CPU와 GPU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이제 트랜스페어런트로 해서 강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를 봤을 때는 여기 미세하게 얼룩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샘플링 숫자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냐를 확인을 한 건데, 뭐 레거시나 HDRP에 따라서도 샘플링 숫자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큰 차이는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건 이제 필터 옵션 때문에 발생하는 이 차이인데요. 일단 이 필터 옵션에 대한 부분은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 베이크드 인다이렉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실시간 조명 효과, 동일한 시각 효과를 제공합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리얼타임 렌더링에 비해서 베이크 인다이렉트가 훨씬 더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정적 및 그 동적 조합에 대해서도 실시간 그림자를 모두 다 제공을 하고요. 말 그대로 인다이렉트 라이트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단점은 이 섀도우 맵으로 그림자를 렌더링하기 때문에 기존의 리얼타임 렌더링 하는 거에다가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옵션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나 기침이 나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섀도우 맵에다가 추가로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텍스처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팅을 필요하거나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컨텐츠를 만들 때는 굉장히 하이엔드 컨텐츠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바일 AR 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특히 이 섀도우 디스턴스, 유니티는 이 그림자를 어느 정도 거리까지 그릴 건지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거리를 넘어서는 순간에 그림자를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설명드린 이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섀도우 마스크는 이 유니티에서 지금 그 스태틱 오브젝트, 즉 정적 움직이지 않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그림자 패스를 미리 베이크를 해놓는 방식입니다. 런타임에서 실시간으로 섀도우 맵을 생성을 해서 그림자를 그리는데, 그걸 미리 구워 놓기 때문에 훨씬 더 실시간에 비해서 퍼포먼스 측면에서 좀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드는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순수하게 섀도우 마스크 텍스처만 사용하는 섀도우 마스크 모드와 거리에 따라서 가까운 거리는 실시간으로 그림자를 그리게 되는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와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 두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앞에서 설명드린 걸 예로 들면은 베이크드 인다이렉트에서는 이렇게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된 이 라이트맵 텍스처 한 장만 필요하게 되지만은 섀도우 마스크에서는 여기서 이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즉 간접광만 구운 텍스처에다가 이 섀도우 마스크 텍스처를 한 장 더 굽게 됩니다. 그래서 RGBA, 즉 각각의 4개의 채널에 대해서 그 광원에 맞는 이 섀도우 정보를 이 채널별로 굽게 되고요. 4개를 만약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그냥 베이크 인다이렉트 텍스처, 즉 이 간접광만을 구운 텍스처에다가 그냥 구워버립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다시피 4개를 넘어갔을 때는 간접광만 굽힌 게 아닌 직접광까지도 그 라이트맵 텍스처에다가 베이크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마스크와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와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세 개를 놓고 비교를 한 화면인데 실제 이 섀도우 마스크가 가장 가볍고요.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가 그것보다 조금 더 무겁게 처리가 됩니다. 베이크 인다이렉트는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다 그리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겁겠죠. 섀도우 마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리얼타임 라이팅, 즉 실시간으로 이런 그림자 같이 복잡한 형태를 실시간으로 이 섀도우 그림자를 그리게 될 때 아무래도 전통적인 이 라이트맵 베이크 방식에서는 지금 이게 한 4K 정도 돼요. 4K 정도 사용을 하더라도 이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림자 위에 지금 현재 캐릭터의 그림자가 뜨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하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걸 섀도우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의 경우에는 섀도우 마스크를 아무리 굽는다 하더라도 역시 텍스처를 구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자 실시간 그리는 거리를 굉장히 가깝게 당겨서 두 개가 이 전환되는 형태 그 심라인이랄까요? 그걸 이제 임의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쪽부터는 미리 구워놓은 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림자 위에 그림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섀도우 패스에서 캐릭터에 그려지는 그림자와 섀도우 마스크에서 구워진 그림자를 같이 합성하기 때문에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가 뜨는 현상은 생기지가 않고요.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실시간 조명과 똑같은 시각 효과를 제공,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동적 게임 오브젝트에서 정적 게임 오브젝트로 실시간 그림자를 제공, 아까 말했던 그림자 안에서 그림자가 뜨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쉐이더에서도 역시 한 번의 텍스처 작업으로 정적 게임 오브젝트 사이에 모든 조명과 그림자를 처리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다이렉트 라이팅이 제공된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단점은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섀도우 마스크 텍스처를 한 장 더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에 이 라이트맵 텍스처 이외에다가 추가로 섀도우 마스크 텍스처가 한 장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베이크 인다이렉트에 비해서는 이 그림자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아쉬울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 베이크 인다이렉트 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멀리 보여지는 씬이 있는데 아무래도 섀도우 디스턴스를 최대한 늘려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 씬이 굉장히 그 표현이 풍성한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 세팅을 살펴보면은 현재 유니티 그 라이트 매퍼에서는 CPU와 GPU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버타이즈 뷰 뭐 선택하는 게 있고 멀티플 임포턴트 스캔 샘플링이 있습니다. 각 옵션에 대한 것들은 뒤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프라이버타이즈 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옵션은 생각보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냐면은 씬에서 보여지는 것을 먼저 구울 거냐 아니면 똑같이 구울 거냐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디세이블 상태와 이네이블 상태를 비교를 한 건데 디세이블 상태에서는 보셨다시피 이 씬이 뭐 지금 현재 왼쪽의 씬에서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구워버리지만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왼쪽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구워버려요. 그리고 멀티플 임포턴트 샘플링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이미지 첫 번째, 세 번째의 경우에는 세 번째에서 좀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큐브맵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을 때 멀티플 이 임포턴트 샘플링 옵션에 의해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는데 이 옵션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이즈가 덜 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큐브맵 사이즈가 1024 정도로 크게 키웠을 때는 두 개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렉트 샘플, 인다이렉트 샘플, 바운스즈 앞에 설명을 했었죠. 직접 광해의 샘플링 숫자 얼마만큼 더 디테일하게 광원을 샘플링 할 것이냐, 인다이렉트 역시 인다이렉트 광원을 얼마만큼 샘플링 할 것이냐, 바운스는 빛이 얼마만큼 반사될 것이냐를 조절하는 옵션들입니다. 이걸 올리면 올릴수록 퀄리티는 좋아지겠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렉트 라이트와 인다이렉트 라이트를 분리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자, 직접 광만을 구웠을 때, 간접 광만을 구웠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결과는 이 두 개를 합친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두 가지 직접광, 간접광에 대한 개념과 이걸 어떻게 제어하는지만 알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라이트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두 가지만 아시면 나머지는 그냥 옵션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광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다이렉트 샘플스를 낮췄을 때와 올렸을 때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포인트 라이트를 넣어서 몇 가지 제가 테스트를 했었는데 결국은 간접광과 직접광의 샘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노이즈가 줄어들고 도달하는 숫자가 좀 더 많아져서 훨씬 더 디테일 있게 보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CPU와 GPU가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개가 정말 다른 게 보이세요?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쪽에 얼룩지는 게 얼룩이 약간 달라요. 이게 지금 두 개의 뭐 이게 샘플링 패턴이 다르다고 해서 이제 지금 좀 다르다고 얘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이 샘플링 수치를 높일수록 차이를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의 지금 그 이 샘플링 노이즈 샘플링 알고리즘 패턴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필터를 이제 적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유니티 처음에 켜보셨을 때 이 필터 옵션들이 많고 처음에 이 테스트할 때 이것저것 막 눌러보세요. 막 눌러보시는데 이거 뭐가 달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필터 옵션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링 수치를 낮추던 아까 뭘 옮겨던 차이가 안 나는 게 이 필터링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이 노이즈들을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에이터러스를 지원을 하지 않고 가우시안만 지원을 합니다. 이 어드밴스드 옵션 보면 두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 가우시안은 그냥 블러하게, 에이터러스는 좀 더 샤픈, 약간 날카롭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옵틱스 옵션과 아까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의 차이에 대한 것들이고요. 어디서 보이냐면 이 경계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자세한 알고리즘을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텔 그 이미지 디노이즈 항목과 엔비디아 이 옵틱스에 대한 것들은 홈페이지에 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한번 눈여겨 보셔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화면에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라이트맵 레솔루션, 이 라이트맵 텍스처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하는 게 좋느냐?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리고 크면 클수록 메모리도 많이 먹고 퍼포먼스도 안 좋고 빌드도 커집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라이트맵도 마찬가지인 게 공짜는 없어요. 퀄리티 좋으면 당연히 비쌉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트맵 옵션에 대한 것들은 이 씬 화면에서 밑에 베이크 라이트맵 옵션을 체크하게 되면은 레거시의 경우에는 이렇게 체커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LW하고 HDRP는 버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있는데 이 체커 무늬를 보고 각각의 라이트맵 해상도가 얼마만큼 크게 들어가는지 작게 들어가는지를 보면서 맞추시면 돼요. 특히 이 라이트맵 레솔루션 항목들을 조절하다 보면은 이 스케일링 라이트맵, 즉 라이트맵 텍스처를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움직이게 되면은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게 되면 체커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해상도가 최대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라이트맵 레솔루션을 좀 더 높여주게 되면 당연히 이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 씬에 대한 라이트맵 텍스처의 크기 얼마만큼 쓸 건지는 라이트맵 레솔루션으로 조절했다고 하면은 각각의 개별 오브젝트에 대한 것들은 이 스케일링 라이트맵으로 따로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닥에 있는 텍스처를 바닥 오브젝트가 굉장히 큰 걸 쓰는데 걔를 좀 작게 써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메쉬 렌더러에 있는 스케일링 라이트맵을 조금 줄여줘도 되고요. 어떤 거는 너무 작기 때문에 텍스처를 구웠을 때 뭉개진다고 하면은 걔를 임의로 키워줘도 됩니다. 유니티 라이트맵 알고리즘은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이거는 이제 뭐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린 거지만은 일단 스캐너 라이트맵, 즉 이 각각의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서 라이트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습니다. 1, 2, 3, 2, 0, 2 이 사이즈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라이트맵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2번이 크고 3번이 작으니까 라이트맵에서 당연히 1, 2, 3으로 지금 현재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오브젝트의 스케일러 라이트맵은 전부 똑같이 1이에요. 그래서 절대 크기는 오브젝트 크기에 해당이 되고 이게 텍스처의 어느 정도까지 크기를 먹는지를 조절하는 것은 스케일러 라이트맵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UV에서 만약에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이 있다면 유니티 프로그레시브 라이트맵퍼가 자동으로 이 남는 공간들을 끼워 넣어서 메워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제 직사각형에 한정되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게임 쪽, 특히 모바일 초기 때 많이 쓰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면들을 이렇게 날려버린 상태에서 굽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걸 이렇게 구우면 되겠지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위에과 아래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덤이라 그래서 날린 면을 넣어서 스케일을 라이트맵을 0으로 줘서 라이트맵 베이크에는 관여를 하지만은 실제 이 라이트맵 텍스처에는 사용되지 않는 더미를 넣어서 구웠을 때 여기 이렇게 이 맞닿는 면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 반면에 뒷면 안 보인다고 다 날려버리고 그대로 구웠을 때는 여기 보다시피 화살표 부분들처럼 뭔가 이 그림자의 모양도 이상하게 나올 뿐더러 AO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만약에 이 좀 하드웨어 그 퍼포먼스가 낮은데 이제 베이크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뽑을 수가 있어요. 스티치싱 같은 경우는 이런 원통형 오브젝트에서 라이트맵을 사이즈를 작게 쓰게 될 때 이렇게 10라인에 줄 간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 10라인에 줄 가는 거를 얘를 체크를 해줌으로써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UV를 깔끔하게 펴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너무 작은 사이즈로 피게 될 때 이 줄 가는 것들을 조금 더 이 라이트맵 사이즈를 늘리지 않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옵션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가 맞닿았을 때 그 맞닿는 그 차폐되는 그 음영을 표현하는 옵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현재 간접광도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옵션에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이 맥스 디스턴스 값이 있습니다. 보통 디폴트는 1로 놓고 하는데 이 값을 늘리게 되면은 좀 더 음영이 진하게 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앰비언트 컬러는 이 라이트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왼쪽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그 옵션들, 처음에 씬을 세팅을 했을 때 앰비언트 컬러가 기본으로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이거를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마음에는 안 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씬에 뭔가 분위기를 맞춰놨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뽀사시하고 이쁘게 좀 되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안부의 이 영역들, 즉 앰비언트 컬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씬 분위기가 왼쪽과 오른쪽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잘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뽀사시하고 예쁜 것 같아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캐주얼한 분위기에서는 빛을 안 받으니까 무조건 검정이야 라고 했을 때보다 무언가 조금 더 화사한 톤을 줘서 전체 톤을 만들어 준다면은 좀 더 느낌이 좋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실시간이든 베이크 할 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라이트맵을 구울 땐 특히 이 부분이 간접광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이트맵을 굽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굽는 게 괜찮은지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좀 빨리 넘기고 있는데 자료는 다 이따가 웹상에 오픈이 될 거니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문 버전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자, GPU 라이트맵,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입니다. 2018.3 버전이었나요? 그때 지금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라데온 레이즈라는 걸 통해서 이 레이트레이싱 라이브러리 프롬 AMD, 즉 AMD와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CPU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는 CPU로 굽게 되고 GPU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뭐 이제 알파고라든지 GPU를 많이 쓰고 컴퓨터 쉐이더라든지 이제 병렬 연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GPU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를 쓴다는데 라이트 매퍼도 그러한 역할입니다. 일단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보통 그래픽 카드 사실 때 하드웨어 스펙을 대부분 다 잘 안 보시는데 자, 여기 스펙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최근에 그래픽카드 바꾸거나 한 2-3년 사이에 그래픽카드 바꾸신 분들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픈CL 1.2를 지원해야 되고 지포스는 600 시리즈 좀 됐죠. 요즘에 다 보통 한 못해도 한 960 아니면 1060 정도 쓰시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시리즈 쓰고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여기 지금 최소 2GB의 GPU 전용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GPU 메모리가 2기가 정도 되면은 생각보다 되게 조금밖에 못 구워요. 만약에 1024나 2048을 쓰시려고 한다면 최소 비디오 메모리가 8기가 정도 돼야 됩니다. 만약에 4K를 굽는다 그러면 현재 요구되는 거는 비디오 메모리 12기가를 요구하는데 12기가 정도 되면은 거의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겠죠. 1080 Ti
1080이나 2080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제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라이트 매퍼는 다음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LOD 굳게 되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사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GPU 라이트 매퍼를 쓰라고 제가 지금 권장을 못 드리고 있는 게, 이 LOD를 굳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할 예정이긴 한데 좀 문제가 있고요. 에이토러스 옵션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스텀 베이커 API를 지원 안 하고 있고요. 서브 메쉬는 저희 그 매뉴얼에 보면은 지원 안 한다고 하는데 잘 굽힙니다.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테스트 때 잘 굽혔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GPU를 하면 얼마나 빨라지느냐? 왼쪽에 있는 게 2분 10초 걸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초 걸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극단적으로 좀 약간 작은 씬을 비교를 해서 이게 차이가 있는 거냐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10분 정도 CPU로 구우면 10분 정도 걸리는 거 GPU로 구우면 30초면 끝납니다. 그 정도로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물론 그래픽 카드가 조금 좋긴 합니다. 1080 갖고 구웠거든요. 서브 메쉬를 아까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이 오브젝트는 2개짜리 5개짜리 다 테스트 해봤는데 잘 굽힙니다. 여기도 당연히 서브 메쉬 5개라고 표시되고 있어요. 근데 잘 굽힙니다. 왜 안 된다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 유니티에서 제가 이 작업을 했던 씬인데, 이 서브 메쉬를 그러면 왜 쓰느냐고 했을 때, 이 하나로 이 서브 메쉬로 모여진 것들은 매터리얼을 여러 개 쓴다 하더라도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씬 위에 여러 가지 텍스처가 들어갔을 때 이 씬 잘리는 거 없이 한 번에 구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텍스처로 효과를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아까 말드린 이 필터링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투명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좀 살펴볼게요. 트랜스페어런트의 레거시, 즉 예전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얼타임 라이팅에서는 잘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베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페이드와 컷아웃을 제외하고는 이 트랜스페어런트와 이 페이드의 경우에는 라이트 맵 텍스처가 제대로 안 나오게 돼요. 오로지 디렉셔널 라이트만 듭니다. HDRP의 경우에는 지금 보다시피 이 리얼타임에서 반투명 그 섀도우 처리는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베이크를 했을 때는 보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베이크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트랜스페런트 알파만 지금 현재 이 섀도우 마스크 쪽에서 지원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LWRP의 경우에는 뭐 지금 LCDRP와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걸리더라고요. 이 맞닿는 부분에서 아티팩트가 굉장히 좀 심하게 발생했어요. 동일한 옵션에 동일한 세팅인데 LWRP에서는 조금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지금 알파 텍스처가 너무 이렇게 디테일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LW에서는 조금 더 이 아티팩트가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구웠을 땐 그래도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V 작업을 할 때 유니티는 예전에는 그 UV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뿜고 결과를 제대로 안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라이트맵 UV가 없다 하더라도 첫 번째 UV에다가 바로 없으면은 바로 구워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 라이트를 넣었을 때 다른 부분들에 지금 현재 이 조명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첫 번째 UV에 3개의 창의 UV를 겹쳐놨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고 메시지는 물론 표시를 해요. 하지만 베이크 프로세스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이트맵 UV를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좀 직접 작업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마야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이 커런트 UV 셋에서 세컨 UV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맥스라면은 여기에 그 채널을 이동해서 만들면 됩니다. 언넷 같은 경우는 마야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이라는 굉장히 편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한 번만 눌러주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맥스 같은 경우는 이 어레인지 엘리먼트 항목에 팩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냥 꽉 차게 잘 해줘요. 정확하진 않지만. 자,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정말 라이트맵 UV 작업하는 게 정말 싫다 그러면은 유니티에 제너레이트 라이트맵 UV 항목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펴주게 되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 게임사 쪽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너레이트 라이트 UV 옵션에서 디폴트로 설정한 걸 그대로 설정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씬라인이 이렇게 보다시피 굉장히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특히 원형의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알고리즘상 어디를 잘라야 할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4등분이 되게 돼요. 그래서 둥근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정말 가능하면은 라이트맨 UV 작업을 직접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니면은 사다 못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앵글 값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은 늘린다 하더라도 이건 바뀌지가 않고요. 여기에 이 팩 마진, 즉 이 얼마만큼 거리를 두느냐의 값을 조금 더 늘리게 되면은 이 UV 간의 간격을 조금 더 넓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빌더에서도 이걸 지금 작업할 수는 있어요. UV를 확인하면서 펴려고 하면은 유니티에서는 제너레이트 라이트맨 UV는 UV 정보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는데 이 프로빌더를 통하면 그걸 확인하면서 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여기 이번 채널은 리드 온리, 즉 현재 직접 작업을 못해요. 프로빌더에서는 첫 번째 채널 UV 작업은 할 수가 있는데 세컨드 UV 작업은 확인만 가능하고 이 UV를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니티 2019 버전 오면서 조금 바뀐 게 이 메시 렌더러에 라이트 맵을 굽게 되면은 여기에 오픈 프리뷰를 클릭하게 되면은 따로 창이 떠서 현재 이 오브젝트가 라이트 맵 어디에 쓰고 있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거 라이팅 메뉴에 통합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이 버전이 분리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 버텍스 노멀에 대한 것도 이 DCC 툴에서 작업을 무조건 이 하나로 묶어서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버텍스 노멀을 기준으로 면이 어디를 바라는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스무싱 그룹을 무조건 하나로 묶어서 넘기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주의해야 될 점들은 이 CPU와 GPU 알고리즘이 조금 다르다는 것과 베이킹 과정에서 GPU 메모리 쪽에서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 자동으로 CPU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 페이지 파일, 즉 그 스왑 파일이 너무 적거나 이 비디오 메모리가 적게 되면은 그 베이킹 과정에서 에러가 나니까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4K 라이트맵을 구우려면은 12기가 이상의 비디오 메모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될 예정은 이 GPU 라이트맵퍼에서 베이킹 시 이 메모리 사용량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12기가라고 했는데 지금 4K를 구울 때 한 8기가까지는 현재 지금 계속 가능하게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몇 가지 더 옵션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고요. HDRP에서는 포인트 라이트의 쉐입들 바뀌는 것마다 다 대응될 수 있도록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이 그 픽셀 텍스처가 어떤 식으로 빌드에 맞춰서 들어가는지는 유니티 도큐먼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 못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GI 쪽에 대한 것들을 SSAO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다이렉트 디퓨즈 리플렉션, 즉 간접광에 의한 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VXAO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한동안 유니티에서는 SEGI라는 형식으로 많이 R&D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좀 약간 여러 가지 R&D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퀄리티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9에 파는 에셋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제 VXAO에다 실시간으로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포스트 프로세싱 기반의 이 AO와 다르게 VXAO의 경우에는 이런 인다이렉트 디퓨즈 리플렉션까지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라이트맵의 대안으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것, 그리고 실제 구운 것과 거의 유사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환경에 따라서 물론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 라이트맵 쪽의 큰 부분들을 많이 좀 대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 모바일 쪽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관계상 QA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이 문서 하단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트 매퍼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이거 이외에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지금 업데이트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를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와 그리고 내년쯤에 좀 더 기능적으로 많이 바뀐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